안녕하세요. 건강과 행복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건강 메신저 아나운서 장민정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바로 코로나19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나들이를 하는 것도 모임을 갖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은 일이 됐는데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 요즘 그래도 건강관리만큼은 평소에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신체의 대들보라 불리는 척추. 이 척추가 한번 무너지면 건강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신체 균형과 중심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뇌와 장기, 사지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줄기가 지나가는 통로이고요. 특히 신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척추 건강과 관련해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몸도 마음도 비뚤어지는 요즘 척추 건강만큼은 바르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의 장사 없다는 말, 척추 건강에도 해당되는데요. 허리 통증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엄진화 원장님과 직접 통화해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 척추 관련 고민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원장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답답하고 또 날은 덥고 네. 이제 정말 지친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같이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서 야외 활동이나 스포츠 센터나 헬스클럽 같은 다중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 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척추하면은 우리 몸의 중심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을 지을 때도 대들보가 중요하듯이 우리 몸에서도 척추가 중심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척추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척추의 구조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한번 정해진 다음 그것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척추의 구조는 디스크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게 디스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네. 그 디스크와 그리고 뼈 사이에 있는 게 신경입니다. 그 노란 게 지금 보시는 게 신경인데 이 신경이 눌릴 경우에 사람이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특히 뼈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척추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원인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허리 통증의 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뭐 하나를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노화 현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현재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젊은 층이나 아주 액티브하신 분들 보시면은 스포츠 손상, 네. 이 외상으로 인해서도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저하식 생활을 하는 어떤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한 나쁜 자세로 인해서 생길 수 있으며 또 요새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특히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중이 늘어나면은 이 대들보가 견디질 못합니다. 결국 대들보가 견디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기 이사 안 해보신 분 없으시겠죠? 네. 한 번씩 할 때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이사를 할 경우에 무거운 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깨끗할 수 예,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들다 보면은 이제 그 순간에 충격이 와서 척추뼈 대들보가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리하게 헬스클럽에 가셔가지고 평상시에는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운동을 한다 해서 뭐 무리하게 하시면은 역시 척추에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생활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음주와 흡연을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은 하시게 되면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흡연은 척추뼈에 아주 심각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주는 적절히 하셔도 되는데 흡연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원인들로 허리 통증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치료법은 참 다양합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수술법 외에 네.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치료법도 옛날과는 달리 상당히 다양합니다. 척추 질환에 따라서 대부분의 95% 이상 정도가 사실은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거의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다리가 마비 증상이 온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보행 장애 등 심각한 어떤 장애가 오기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수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퍼센트가 5%로 상당히 적습니다. 네. 뭐 식습관이나 음주, 흡연, 자세 이렇게 허리 통증의 원인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었다는데 한번 놀랐고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9.5명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는데 2번 놀랐습니다. 일단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치료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그 통증이 있더라도 일단은 보존적 치료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보존적 치료란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식, 그리고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교정, 재활, 운동치료,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은 신경차단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단계에서 치료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수술적 치료로 바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법이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이나 뭐 나사막 고정술, 인공 디스크 치환술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세월이 변하고 그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고 현재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사 치료도 있지만은 현재 각광을 받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허리가 아프다 하면 디스크를 제일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다른 다양한 질환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질환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스크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디스크란 거는 디스크 자체에 충격이 가해져서 디스크가 터짐으로 해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증상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장기간 우리가 척추를 사용함에 따라서 척추에 스트레스가 가서 뒤쪽에 황색인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를 신경 내에 굳은살이라고 합니다. 굳은살이 뭡니까? 굳은살은 많이 쓰거나 많이 닳게 되면은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굳은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허리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은 이 황색인대가 우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보상을 위해서 비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커지는 게 밖으로 커지면은 허리가 더 튼튼해지고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척추관 안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50대 이상, 60대, 70대 그런 연령층에서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랑 디스크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본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 보면서 좀 더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느낄 때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있다거나 또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감각이 둔하다. 이럴 때는 일단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봅니다. 그와 반면에 허리 디스크는 척추를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있으면서 척추관 협착증과는 달리 다리가 땡기고 뭐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또 아주 특징적인 증상으로서 척추관 협착증은 가만히 있거나 누워 있으면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걷기 시작하거나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증상이 점점점 악화돼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시죠. 나는 버스 정류장을 한꺼번에 못 가. 중간에 5분 내지 10분마다 반드시 쉬어야 돼. 중간에 한 번씩 쉬는 예.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아주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은 허리 디스크는 그와는 달리 처음부터 아픕니다. 누워도 아프고 일었을 때도 아프고 그러면 더 아프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허리 디스크는 좀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좀 한번 앞으로 굽혀보기도 하시고 뒤로 젖혀보기도 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자가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둘 중에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요. 지금 저희 쪽으로 상담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정확한 진단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번호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원장님과 직접 통화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허리 통증 있는 고민 있는 분들 지금부터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예, 척추요. 허리. 네. 척추 많이 안 좋으시죠? 원장님과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지금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골반하고 이 아래 종아리 거기가 네. 좀 아파요. 네. 근데 어느 쪽이 아프세요? 오른쪽이 아프세요? 왼쪽이 아프세요? 왼쪽. 왼쪽. 예.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한 1년 넘었어요.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아프세요? 아니면 걷기 시작하면 아프십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아파요. 아, 가만히 있어도 아프세요? 그럼 어디 병원에 가셔서 사진은 네. 찍어 보셨습니까? 예, 찍어 보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 76. 예, 예. 아시다시피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 환자분과 같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실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척추 협착증입니다. 그 척추 협착증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 보셨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그 MRI 진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척추 협착증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니까 그 병원에 가셔서 MRI 찍어 보셨습니까? 예, 그 뭐라고 하시던가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던가요? 예, 예, 그런데 그 정도에 따라 우리가 그 척추 협착증을 1, 2, 3, 4기로 나눈다면은 2기까지는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라 해서 모든 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기 전까지는 수술이 필요 없고요. 만약에 2기 이상이 된다면은 수술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 절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내시경 시술도 하셔도 되니까 사실은 그 MRI 사진의 어떤 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아버님 지금 한 1년 정도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정도에 따라서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2기 정도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병원 찾으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방법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술이 두려워서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하니까요. 오늘 상담 전화를 통해서 첫걸음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에?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아, 허리 협착증인데 네. 예.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 4번은 협착이 깨끗하게 잘 수술을 했는지 잘 됐는데 2번, 3번이 협착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네. 퇴원하고 난 뒤에 한 열흘 동안 잘 걷고 다녔는데 한 열흘 운동하고 뭐 한 30분씩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땡기고 허리가 엉치 쪽이 아프고 땡기고 이래가지고 걸음을 걸 수가 없을 정도로 됐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병원에 가가 얘기를 했지. 물리치료하고 뭐 약물치료하고 이래 뭐 병해가 뭐 한 6개월 정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해서 허리 치료 그 네 군데라 하는 거 분명히 이익이 다 알고 했는데도 이래 돼 시키네. 그래서 치료해가지고 이거 뭐 낫는다 하는 물리치료가 낫는다 하는 보장도 없고 이래가지고 네. 수술을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작년에 일단 수술을 하시고 한 예. 한 달 동안 증상이 호전돼서 괜찮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 아니고 열흘. 열흘 정도 괜찮다가 어쨌든 예. 열흘 정도 일시적으로 증상이 괜찮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셨죠. 예, 예. 허리가. 그 예. 운동하는데 걷는데. 예, 갑자기 그러셨죠. 갑자기. 예, 걷는데 다리 땡기고. 예, 맞습니다. 걸을 수가 없고 예, 이렇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 정확한 사진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협착증 치료는 잘 되었으나 연세가 있으기 때문에 아마 디스크가 터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협착증과 디스크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협착증 치료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크가 공교롭게도 어떻게 운 없게도 디스크가 다시 발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발병을 했을 경우에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MRI를 다시 찍어 보셨으면은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MRI를 안 찍고 그냥 치료만 하고 계신다면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그 물리치료나 그 수술적 치료가 아닌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MRI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힘들겠지만은 MRI 정밀 검사를 재검사를 실시하셔서 과연 다시 통증이 발병한 원인이 뭔지부터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다시 한번 검사를 다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금 협착증 치료하셨는데 디스크 쪽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먼저 가까운 병원 가셔서 MRI로 정확한 진단 한번 내려보시고요.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치료 계획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알아볼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치료법입니까? 네, 보시면은 기존의 척추 내시경술은 이제 한 방향 구멍이 하나입니다. 한쪽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적일 수도 있으나 네. 여러 기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기구를 넣기도 힘들고 기구를 사용하는데도 좀 힘든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내시경술이 특히 설관절이나 경관절, 정형외과적으로 내시경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척추도 구멍을 2개 뚫어서 합니다.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3개도 뚫습니다. 그래서 아주 척추 질환을 제거하는 기구를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성공률이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사실 이 째고 꼬매고 하는 그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 부담감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내시경으로 보면서 또 이렇게 정확하게 병변을 보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의 장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표를 통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네. 계속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점을 보시면은 뭐 기존 수술법보다는 첫째 상처가 적습니다. 하지만은 상처가 적은 게 또 능사는 아닙니다. 상처가 적지만은 그 수술법하고 효과 면에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은 상처가 적을 뿐더러 또 수술 효과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미세 현미경 수술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근육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척추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대들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대들보에 자꾸 흠집을 내면 안 됩니다. 대들보에 흠집이 많이 날수록 대들보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개술보다는 내시경술이 대들보에 흠집을 덜 주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가능하면 좀 상처가 적었으면 그렇죠. 좋겠고 치료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들을 다 가진 치료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가진 장점들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장점은 일반 내시경 단일공 내시경 수술이나 일반 수술에 비해서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보다도 그 배율이 한 20배 정도 되기 잘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아주 잘 보입니다. 우리가 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물속에서 유영하는 그런 느낌이 들듯이 아주 시야가 좋고, 그래서 특히 또 이 출혈이 아주 적습니다. 일반 수술을 하게 되면은 피가 나는데 그 피를 막 지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시경 수술에서는 물을 안쪽으로 막 품어내기 때문에 출혈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수술할 경우에 수혈을 항상 생각했는데 내시경 수술의 장점 중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혈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수술 기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병변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미세 현미경 수술과 효과가 거의 동일하든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마취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전신 마취하는 것도 네, 아니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절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전신 마취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채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척추 부분 마취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고 그 병변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내시경으로 굉장히 잘 보인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잘 보이는 만큼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법으로 치료받으신 분들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그 치료 예후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MRI 상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를 해보면은 수술 전에는 까맣게 신경이 통과하지 않는 저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수술 후 MRI 사진을 보면 하얀 부분이 신경입니다. 신경 줄기가 잘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 진짜 이 시술 전에는 막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시술하고 나시니까 확 뚫린 느낌, 고속도로가 그렇죠. 난 느낌 같은 예, 생각도 신경이 뭐 들고요. 물줄기가 통과하듯이 네. 아주 확 뚫려서 정상이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이 환자는. 네. 다음 사례 50대 여성분이신데요. 사실 젊은 나이시란 말이죠. 예, 이분은 보시면은 이제 협착증도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왼쪽으로 디스크도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협착과 디스크의 동반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같은 경우도 수술 전에 MRI 사진에 보면은 협착도 있고 왼쪽 부분에 디스크가 까맣게 보이죠. 저 하얀 신경 있는 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도 보세요. 54세입니다. 협착과 디스크가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사진을 보면은 하얗게 찌그러져 있던 부분이 지금 완전히 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통증이 아주 심했습니다만은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보행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와 같은 경우를 자세히 보시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이거는 신경공 협착이라고 합니다. 협착은 협착이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신경공 협착은 아주 통증이 심합니다. 생각외로 일반 그 척추 협착증보다는.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그 신경공이 까맣게 신경 지나가니 눌려서 흰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빨간 원 부분이 이제 그 그렇죠. 찌그러진 부분인 거죠? 예, 그렇죠. 신경공, 신경 구멍을 막 아주 누르고 소위 말해서 맥을 딱 짚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공 확장술, 내시경으로 해서 신경공을 확장시켜 주니까 신경이 펴지면서 통증도 사라지고 거의 정상적인 척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듯이 이렇게 확 뚫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는요, 남성분이시네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신경공, 아까와 같이 신경공에 협착이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디스크도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통증이 힘들어요. 아침에도 힘들고 자도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경공의 수술은 예전부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이 내시경으로 하면은 상당히 시야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의 사진과 수술 후의 사진을 일반인들이 보면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 척추 수술하는 그 의사분들이 보시면은 전부 다 정말 수술이 잘 됐구나 그렇게 볼 수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술을 통해서 많이 나으신 분들 보니까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도 나도 이 치료법을 해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질환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시술이 가능할까요? 척추 디스크나 특히 척추관 협착증, 심지어는 척추 불안정,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이런 척추 질환에서 좀 난제에 속하는 척추 불안정,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가능하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질환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TV 보시면서도 허리가 좀 저릿저릿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번호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직접 상담을 나눠보시고 치료 계획도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얼른 연결해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갖고요. 네. 왼쪽 다리 발목까지 내려와요. 아이고. 저리고. 네, 많이 저리신 것 같은데 원장님과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됐어요. 아, 2년 되셨어요? 예. 그럼 그 병원에 가셔서 사진 찍어 보셨죠? MRI도 찍어서 뭐 시술도 해보고. 예, 예. 그 진단을 뭐로 받으셨습니까? 저 허리 협착증이라고. 아,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 금년에 예? 73이요. 예? 73이요. 아이고, 이런 셋이 많으시네. 혈압이나 당뇨는 없으시고요. 혈압이 좀 높고요. 당뇨는 없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은 그 어떻게 보시면은 혈압 고령이시고 하시니까 예. 아마 주사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주사 치료를 몇 번 받으셨습니까? 척추에다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예. 주사 치료에 효과가 있으세요? 효과 별로 없어요. 네. 어제도 이제 척추에다 주사를 맞았는데 예. 어제 저녁 오후에 다리가 도로 저리고 아파요. 예. 예, 지금 봐서는 주사 치료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이미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주사 치료가 좀 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고 주사 치료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 치료, 비수술적인 방법도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고 있는데도 잘 통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 오늘 치료 계획 다시 한번 세워보는 시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로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상담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오늘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허리 질환과 네. 관련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사 치료법 이야기를 이번엔 좀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치료인가요? 예,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고 수술적인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쵸. 사실 의사인 저조차도 수술을 하면 겁이 나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바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사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주사 치료가 안타깝게도 능사가 아닙니다. 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한 7, 80%는 사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수술이 필요한 한 30% 정도는 안타깝게도 주사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방금 전에 통화하신 분 방금 같은 할머니 같은 경우도요. 분들 네.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주사 치료도 아주 큰 장점이 있으니까 시도해 보는 것은 정말 좋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 주사 치료 원리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 예전에 주사 치료를 하면은 단순히 그 마취제하고 어떤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것만 섞어서 놓으니까 사실 증상이 어느 정도 탁 호전이 되다가 결국에 많이 주사를 맞게 되면은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사 치료는 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사 치료가 단순한 어떤 약물이 아니라 연골 재생, 그리고 콜라겐 재생, 인대를 강화해서 어떤 불안한 척추나 어떤 인대를 강화시킴으로 해서 근본적인 치료법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주사 치료의 장점이 뭡니까? 그렇게 침습적 수술과 같이 정상 조직을 많이 손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치료를 뭐 성공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한 50명 이상이 이 정도로 치료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이 재생을 하고 강화를 하고 영양제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허리 통증 치료할 때 이 첫걸음으로 주사 치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이 있다면 몇 가지 더 짚어주실까요? 네, 주사 치료는 말씀드렸다시피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 환자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쵸, 네. 신체의 모든 관절, 뭐 치료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안타깝게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RI가 아직은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MRI 검사 결과에 따라서 손상된 조직에 정확하게 그 주사를 놓게 되면은 근본적인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 과정을 보면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게 보면 수술보다 더 높다고 봅니다. 이런 게 바로 주사 치료의 특징입니다. 요새 하는 말로 가성비가 좋은 그렇죠. 치료. 가성비죠. 네, 가성비.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주사 치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뭐 다양한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부위에 정확하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뭐 지금 그 사진에도 나오겠지만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적용 안 되는 부위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이 생활을 하시면서 오십견 누구나 되면 한 번쯤 겪어보는 오십견. 물론 이런 경우에 정 안 되는 경우는 수술도 합니다만은 주사 치료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테니스 엘보나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 특히 주부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팔꿈치나 팔에 통증이 막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사 치료가 아주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주부님이나 어떤 이런 손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직장에 계신 분들은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한 통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대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사 치료가 아주 도움이 되고요. 특히 등산을 좋아하시거나 또 퇴행성 질환을 해서 무릎 부분 또 다리 부분에 그 족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인대 강화 치료가 주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주사 치료는 어렵고 복잡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기존 시술 치료들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주사 치료가 받아보시면은 제일 뭐 확실히 본인이 느낄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를 넘어선 어떤 치료는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하지만 주사가 아프지만은 주사가 어때요? 금방 넣잖아요. 금방 맞고 딱 시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손상된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생할 수도 있고요. 그 절개 과정이 필요 없고 시술 시간이 아주 간단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신체의 모든 관절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병원 가기 두려웠던 분들, 이 주사 치료부터 치료를 한 단계 밟아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주사 치료를 통해서도 예후가 많이 좋아진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주사 치료는 저희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특히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 주사 치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아까도 장점 중에 하나가 시술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를 하시더라도 수술적인 치료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입원이 필요하고 길게는 뭐 한 일주일 동안도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직장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그와는 달리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방법 그리고 근본적 해결책에 속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40대 여성분의 사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주사 치료 전에 MRI 사진과 주사 치료 후의 MRI 사진입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환자분이 주사 치료 전과 후의 통증의 정도가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가 좀 문제가 되셨는데 통증이 많이 완화되셨다라는 그렇죠. 사례인 것 같고요. 다음 사례도 한번 볼까요? 63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64세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주사 치료 전에 협착이 아주 심해가지고 뭐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주사 치료를 함으로 해서 협착이 다 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정상이 호전될 정도, 자기가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협착이 이제 좀 풀리는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료 사례들 살펴봤는데, 워낙 손쉬운 시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보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허위 정보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수술이 어렵다, 시간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주사 치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궁금하신 부분들 엄진화 원장님과 직접 1:1 상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네. 좀 귀가 좀 얻어서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네, 제가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네. 부분이 불편하신가요? 예, 이게 이제 허리 수술을 작년에 7월 달에 했거든요. 네. 근데
뭐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도 뭐 똑같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뭐 수영도 다녀보고 근데 똑같이 그렇게 아프네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과 자세한 상담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만 66세예요. 아, 예, 아직 뭐 청춘이시네요. 네. 예, 예. 아이고,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대로 아프시다고요? 예, 예. 그 지금 그렇게 그 허리만 아프세요? 다리도 불편하세요? 다리까지 이제 이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 다리도 이제 어떻게 이제 막 무릎이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수술 받으신 병원에 가서 다시 상담을 해 보셨지요? 근데 그 뾰족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수술 후에 계속 증상이 호전이 없으시다면은 죄송하지만은 비용이 들어도 다시 한번 정밀 검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밀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가 봐서는 아마도 좀 재발이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의료진 입장으로서 수술한 병원에 가면은 사실 재발을 했더라도 사실 저 같은 입장이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재발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사실 그 뭐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하면서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통증의 정도가 똑같으면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서 물론 잘못된 점은 좀 치료가 미진한 부분은 다시 또 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다시 한번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발 가능성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치료 계획을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통증이 계속된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재발됐다고 했을 때 다시 할 수 있는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척추 수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왜 이런 일이 생긴가 하면은 사실 저희 척추 의사들 잘못도 있지만은 수술법 자체가 과거에는 절개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손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의사들이 연구 노력한 결과가 미세 침습 수술, 내시경 수술 이런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은 의술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수술을 다 내시경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양이나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그 절개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예전과는 달리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최소 침습이 대세입니다. 네. 수술을 하고도 다시 통증이 계속 느껴지신다면은 그 통증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 다른 방법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분들도 저희에게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목소리가 굉장히 어리게 느껴지신데 어떤 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네, 저희 어머니가 그 척추가 좀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네. 그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도 계속 좀 불편하시고 하셔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권해드려야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아, 효녀시네요, 예. 일단 예. 진단만 받아보시고 아직 치료는 예.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 60세 정도. 예, 예. 아프신 지가 오래 되셨나요? 한 1년 정도 된 것 예. 같아요. 사실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거의 다 척추 협착증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치료법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을 MRI를 찍고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가면은 어느 병원에서는 주사로 완치가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병원에 가면은 뭐 주사도 맞을 필요 없고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하고 또 어떤 병원에 가면은 이거는 안 되니까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에는 모든 단계가 있습니다.
암 치료에도 모든 암이 다 하나의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새를 잡는 데는 뭐를 써야 됩니까? 새총이나 소총을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새를 잡는데 미사일을 쓰거나 핵폭탄 쓰면 안 되겠죠. 낭비죠, 잡히긴 낭비. 잡히는데 네. 주위가 완전히 막 폭삭 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새를 잡기 위해서는 새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새총이나 소총을 써야지만이 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새가 뭐 거대한 독수리 같이 큰 새다. 그러면 안 되면 기관단총을 좀 써야 되겠죠. 소총으로 안 되면은. 그러다시피 병의 단계에 따라서 암도 1, 2단계가 있다시피 척추 협착증에도 저희들이 이제 1, 2단계로 나눈다면은 그 MRI 검사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2단계 이전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2단계 이상 정도 된다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현재는 이제 절개술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설사 수술을 권유를 받더라도 이제 내시경술을 하시는 게 우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머님한테 맞는 치료법이 뭔지 정확하게 그 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고민해 보시고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내 얘기도 좋고요. 우리 가족 얘기도 좋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도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고민 상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요새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척추 안 좋으신 분들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대에 야외 활동도 못 하고 다중시설도 특히 헬스클럽이나 스포츠 시설도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환자분들도 물어보면은 운동 많이 하셨습니까? 하면 요새 못 해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제일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대에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맨손 체조 안 보신 분 없으시죠? 국민체조요. 예, 국민체조. 네. 그 국민체조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은 국민체조를 하신다면은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2번 해주세요. 그냥 다 해볼 필요도 없고 기억나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그 쪼그려 앉기 있죠. 영어로 이제 스쿼팅이라는 이런 자세를 최소한 30회에서 50회 정도 권장하는 건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네. 이 국민체조, 맨손체조 하루에 2번 정도, 예. 또 스쿼트 자세를 한 30회에서 50회 정도 하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척추 관리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아까도 우리가 척추란 거는 우리 몸의 대들보입니다. 그 대들보가 무너지면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근데 대들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음식 조절을 잘못해서 이제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또 음주와 흡연, 특히 흡연을 할 수 없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쌓여서 이런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서 자기 체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체조를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본인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세상에 신경 쓰지 않고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 몸에 투자를 하십시오. 네. 일단 코로나 시대 확진자, 이렇게 살이 확 찌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체중 관리 하시면서 간단한 맨손 체조 같은 운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엄진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끝으로 척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척추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이 다 똑같다시피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 이 예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적당한 영양 섭취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예방에 실패했을 경우에 통증이 발병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진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와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으시는 게 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신경외과 전문의 엄진화 원장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몸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척추 관리에 대한 치료법과 관리법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을 잘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척추 고민들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